동동 볼게요.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누가 썼다고? 누가 주로 이야기했다고? 평민. 작자 미상. 네, 작자 미상. 그래서 평민인데 언제 정착됐다고?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했다고요. 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 앞부분은 이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거에는 여기다 그 첫 번째 두 줄에다 쓰세요. 궁중가요. 궁중가상. 궁중가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입니다. 내용과 전체 내용과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요. 덕이란 곰배, 뒷잔에 밥 잡고, 복이란 앞잔에 밥 잡고, 덕 이어 복이라 하늘 나아라 오소이다. 진상하러 오십시오. 진상의 밑줄. 진상이 무슨 단어인지 아나요? 진상? 네. 개진상 성우. 그거 말고요. 여기서의 진상은 바치다의 의미입니다. 바치다. 질문 있습니다. 예. 세모가 뭐예요? 아래 아닌데. 네, 반치음인데요. 반치음. 현대국어에서는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은. 그래서 나아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동동의 밑줄. 자, 원래 이 아으 동동다리 보시면 다 뒤에가 아으 동동다리 써져 있지. 두 줄씩 아래 다 봐봐. 다 동동다리 써져 있지. 후렴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렴구의 효과가 뭐였죠? 1번 동그라미 뭐죠? 운율 형성. 2번 동그라미 형식상의 통일성. 3번 동그라미 내용의 구분. 이게 후렴구의 효과입니다. 이해됐죠? 아으 동동다리가 두 번 이상 반복되기 때문에 리듬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수마다 떨어지는 그 맨 뒷부분에서 잘라지는 것 때문에 형식상의 통일성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후렴구를 기준으로 자르면 내용이 다 나눠진다. 구조가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동은 북치는 소리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작품 제목 동동은 북을 치는 소리를 가지고 온 의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볼까요? 정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원래 정월은 1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가로 열고 월령체라고 써주세요. 월령체. 그래서 그 달마다에 대한 내용이 따로따로 품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앞부분의 서사 해서 총 13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됐나? 예. 1월부터 보겠습니다. 정월의 날인물은 날이 세 밑줄. 이것은 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은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얼기도 하고 녹았기도 하고 하는데 누릿 온누리 들어봤죠? 그래서 누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낙원은 태어나다에 대한 이야기. 몸아 이 몸이시여 홀로 ner의 밑줄. 우리 아까 ner 구름이 뭐였지? 소나기였지. 네. 지나가는 구름이었단 말이야. 지나가는 구름이란 말이야. ner는 그러면 ner다가 원형이야. ner다. 지나간 거. 지나가다. 그 열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치. 이 몸이여 홀로 혼자 지나가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2월의 보름에
2월의 보름에 이번에 2월 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으 높이 현은 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현. 아이씨 높이 켠 등불과 같구나 다호라는 같구나에 대한 이야기. 만일 비추실 지이셨다는 원래 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 즈을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등불의 동그라미. 등불이 뭐다? 만인을 비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등불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임을 빗대어 표현한 게 바로 등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3월이 지나며 개한은 꽃이 피다 할 때 만개하다 그때 피다예요. 아으 만춘 달의 꽃이요 진달래꽃입니다. 만춘의 만의 밑줄 만은 가득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 가득한 진달래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이 부러워할 즈을 모습을 불올. 지니고 나셨다 태어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에 대한 이야기? 진달래꽃을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1월에서 뭐 했어? 1월에서는 등불을 예찬했어. 뭐에 대한 예찬이었어? 품성, 인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달의꽃, 진달래꽃은 뭐에 대한 이야기? 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키? 오키. 4월 아니 잊었으니까 잊지 않고 아으 오셨어. 아예 오셨구나. 곧꼬리새요. 곧꼬리새의 동그라미. 꾀꼬리새가 왔대요. 무슨 따? 무엇 때문에? 녹사님, 녹사의 밑줄. 여기서의 녹자는 기록할 녹자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일을 하는 놈이니까 얘는 양반이구나, 사대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관직은 남자가 나갈 수 있어, 여자가 나갈 수 있어? 남자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임은 남자였고 화자가 여자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신저, 옛날에 나를 잊고 계신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녹사님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그니까 꾀꼬리새하고 임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화자의 태도를 봐봐. 화자가 슬퍼하고 있어? 아니면 꾀꼬리새를 보고 이미 안 온 걸 깨달았어? 꾀꼬리새를 보고. 그치. 그니까 이건 뭐여야 돼? 객관적 상관물이어야 돼. 이해됐나요? 만약에 감정이입은 어때야 돼야 돼? 아, 꾀꼬리 소리가 슬프구나 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돼. 근데 꾀꼬리새 소리를 듣고 아, 이미 안 왔지 개새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5월 5일에 아으 술인날 아침 약의 동그라미. 약이요. 네, 먹는 약이에요. 즘은 천헬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을 뭐한다? 임에게 바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으니까 이 약은 정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6월의 보름에 6월 15일입니다. 별해는 벼랑입니다. 벼랑 우리가 말하는 절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벌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빛과 같구나 빛의 동그라미. 돌아보실 님을 적곰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빛은 뭐가 되어야 돼? 화자가 되어야 해. 이해됐나? 떨어진 빛을 이미 잠깐 봐주시면 전 바로 님 따라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니까요. 다음 7월 볼까요?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 하여 두고 여기서의 배는 차려놓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다 할 때 배자예요. 님을 한데 여가져 원을 비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임과 함께 살고 싶어서 빕니다. 아으 동동다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종의 동그라미
이 백종 또한 뭐다? 인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정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좀 어렵지?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익숙해지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문학작품 또 나오면 또 설명할 거거든요. 다음 74쪽 봅시다. 넘어가세요. 우와 12월까지네. 네, 12월까지 있습니다. 8월에 보름은 8월 15일은 가베 날인말은 가베는 한가위입니다. 임을 매셔놓은 임을 모시고 있어야지만 오늘날이 가베입니다. 오늘이 진정 한가위입니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임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명절에 대한 한가위가 한가위 같다 안 같다? 한가위 같지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임이 없어서 오늘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죠.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노란 국화입니다. 꽃이 안에 드니 새셔 감안하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꽃 동그라미 이것도 마찬가지지. 홍화꽃이 핀 걸 보고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느꼈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감정이입이면 안 돼. 그러면 뭐야? 화자가 슬픈 상태에서 꽃도 슬퍼 보여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꽃을 보고 집이 고요하구나, 이미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10월에 점이야는 점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점이다라는 거는 나중에 니네 뭐 마늘 같은 거 먹을 때 점인 마늘, 점인 양파 이런 거 있거든요. 슬라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점인에 가로 열고 슬라이스. 잘게 썰은 버릇다오라. 그래서 보리자루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으셨다. 지니실 분의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나는 뭐야? 버림받았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 버림받음. 11월입니다. 봉당자리에 한삼 덮어누워 슬헐 살아온겨.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일. 사랑하는 님과 제각기 널셔. 따로 지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별표 존나 반전이야. 분디나무로 가끈 나을 반 있저 다오라 라고 되어 있죠. 나을 여기 반은 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젓가락입니다. 밥상 위에 젓가락 갖구나. 님의 앞에 들어가 어리노니 가자라니 놓으니까 손님의 동그라미 가재다가 주둥이에 물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젓가락이 화자라고 했거든. 오케이? 화자와 같구나 라고 했어. 젓가락이 화자래. 근데 그 젓가락을 이미 먹었대, 손님이 먹었대. 이미 물었대, 손님이 물었대. 손님이 물었대. 그니까 뭐야? 결혼은 다른 남자랑 했다. 오.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임을 위해서 정성껏 가꾸고 막 예쁘게 치장도 다 했는데 결국엔 누가 나를 낚아채 갔다? 임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내신할 때는 이 작품의 짜임 같은 거는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서경벽업 봅시다. 야, 지금 설명하는 작품들 진짜 개 중요하다. 알겠지? 단어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원래. 내신에 다 나오니까. 내신이랑 모의고사 때 엄청 단골로 나오니까 그래요. 서경별거 봅시다. 석연이 아질가 석연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볼까요? 석영이 아질가에 잘라. 아니, 지워버려. 석영이 아질가 지워. 왜요?
이제 보면 돼. 그 다음에 위 뒤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도 지워버려. 오케이? 그 다음 줄도 닭군대 아질가 지워버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지워버려. 그 다음 줄도 여해모론 지워버려 아질가.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지워버려. 괴실한데 아질가 지워버려.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지워버려. 자, 그런 식으로 아래까지 다 지우면 돼. 구슬이 아질가 지우고, 기니딴 아질가 지우고, 즈문해를 아질가 지우고, 신이딴 아질가 지우고,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다 지우고. 어때? 다 지우니까 약간 느낌 와? 느낌 안 와? 대동강 아질가도 지워. 베네어 아질가도 지워. 네가시 아질가 지워. 널베의 아질가 지워. 대동강 아질가 지워. 베타들면 아질가 지워.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딱 다 지워. 느낌이 와? 안 와? 봐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되어 있지. 일단 두어렁성 다링들이는 해석을 할 수 없어. 후령부라서. 그래서 다 지웠거든. 근데 아래를 보면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닭군대 아질가 닭군대 서성경 고해 마른 닭군대 아질가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그대로 또 나왔지. 그치?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괜히 글씨가 많으면 해석이 어려우니까. 봅시다.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서경입니다. 이건 고려가요기 때문에 여기서의 서경은 평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서울의 밑줄. 서울은 원래 뭐에 대한 이야기? 수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 서울을 지금 서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수도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닭건데 새로 닦은 것이 소성경. 이것도 평양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서경과 서경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야. 이제 경기도 광주 알지? 전라도 광주 알지? 이름은 똑같은데 지역이 다르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평양이 있는데 평양이 서경도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을 사랑합니다. 여기서의 소성경은 뭐냐면 평양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서경인 거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저식이 성호들도 이해됐니? 예. 시우도 이해했어? 자, 그래서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 여해물은 헤어지기보다는 여해다는 헤어지다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희다는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 가로 열고 닫읍시다. 이건 뭐야? 화자가 여자임을 알 수 있는 거지. 길쌈배. 네, 어디 있는데요? 질쌈배. 질쌈배. 네, 길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리고 괴실한데 괴다는 사랑하다예요. 사랑이라고 적어주세요.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울면서 존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됐나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의 구슬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구슬은 지금 하나하나를 구슬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치? 이때의 구슬은 우리 염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걸 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무죠. 어? 목으로. 여튼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끈이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서리법. 지문에 천년을 외롭게 여신들 지나가다 라고 했으니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다 뭐야? 서리법을 사용한 거죠. 문장 구조 어때요? 나란히 같죠? 그래서 이것도 대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화의 밑줄. 청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공화 타는 말이죠. 너 씨발 배를 왜 내놔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뭐 하고 있어? 사공화 태? 분풀이를 하고 있어. 뭐에 대한 분풀일까? 이미 떠난 것에 대한 분풀이죠. 니 각시 럼난디의 밑줄. 럼난디는 대바라지다. 아 대바라지다 쓰는 말인가? 표준어인가? 바람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도망갔다. 니 각시가 네가 배를 내어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 태워가지고 가는 동안 네 각시는 딴 놈이랑 바람 났을걸? 딴 놈이랑 잤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정상.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 넓에 지나가는 배에 얹은다. 얹었느냐 사고가 누굴 얹었어? 사랑하는 임을 태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대동강 건너편 고질의 가로 열고 닫아. 이건 꽃에 대한 내용입니다. 꽃을 배가 타들면 배가 도착하면 겉골이다. 꺾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것이다. 꺾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다? 이미 저 멀리 대동강을 건너는 순간 다른 여자에게 유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납득했어? 뒤에 나는 있죠. 나는 거기에 밑줄. 이거 X자 쳐. 이건 조음구거든요. 조음구라고 쓰세요. 조음구는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얼수, 지화자, 이히, 야하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하잖아? 그럼 씨발 내가 꽃을 꺾는다니까 이거는 좀 성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 존나 나쁘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는 뭐야? 내가 털을 닫고 이곳을 아끼고 살고 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난 여기서 하던 일도 다 버리고 널 따라갈 수 있어. 그 다음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네가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사공아 네가 배를 놔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미 네 배를 타고 건너간 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도 그 시간에 아마 네 와이프가 바람났을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미 행여나 저 딴 곳에 갔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정과정 봅시다. 네 동그라미 화자죠. 임의 동그라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서 운이다니 울면서 지내니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접동새의 동그라미. 육세요. 그치? 난 이슷하다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접동은 뭔데? 접동새가 우는 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는 이야기죠. 진짜 접동 울어요? 어. 진짜요? 어. 접동일게요. 뻐꾸기는 뻐꾹뻐꾹. 말이 안 되는데. 아니시면 거칠이신들 아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다? 나는 이미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접동새 울음소리와 제 울음소리가 비슷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시며 거칠이신들. 그래서 뭐 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거칠이신들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 효성이 뭐 그 달과 별이 알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절 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자라.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 싶다. 벽이시더니 리러시니까. 그래서
내 죄를 우긴 놈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벅이다는 벽이다, 별이다, 버르다, 벼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과도 허물도의 밑줄 여기에 잘못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잘못이 천만 하나도 없습니다. 말앤말이 샨뎌 무사람이라는 건 모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들이 말이신겨 하던 말입니다. 사르뿐겨 슬프구나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까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셔서 괴다가 뭐라고? 사랑하다 라고 되어 있죠. 도람은 다시 들으샤 들어서 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다음 정석가까지만 봅시다. 정석. 수학의 정석.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들으라고 했어요. 딩하 이건 징입니다. 징이 시어 돌하 돌이 시어 라고 되어 있죠. 딩하 돌아 가로 열고 닫아 뭐냐?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걸었으니까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 방금 지금에 계십니다. 딩하 돌아 당금에 계십니다.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선한 성대에 노니아와 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왕이라는 것은 이제 선왕 옛날부터 내려온 성대 성스러운 시대야. 그러니까 좋은 시대 태평성대 들어봤나요? 네. 위징징과 태평성대. 네, 그 태평성대 할 때 그 성대예요. 노니아와 지이다. 그래서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삭기 이건 청각이고요. 세몰의 별에 나는 여기서는 별해는 벼랑입니다.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 싶다. 구운 밤의 밑줄. 구운 밤을 심는데 구운 밤이요. 그거 왜 심어요? 그거 심으면 나무가 자랄까 안 자랄까? 안 자르죠. 그치? 근데 그 다음 봐봐. 그 밤에 움이 돋는다. 움이 돋아의 밑줄. 움이 돋다는 뭐야? 싹이 났다는 이야기야. 싹이 나아지면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야지다. 여해의 밑줄. 이별에 대한 이야기. 님과 이별할 거예요 라고 했다. 이별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왜? 구운 밤이 싹이 피어서 나무가 될 일은 없잖아.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역설적 상황을 가정했다. 이해됐어? 왜 역설적 상황을 가정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납득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것도 볼까요? 옥으로 연은 연꽃입니다.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주의 밑줄. 이 접주라는 것은 붙였다의 이야기야. 그래서 연꽃을 옥으로 새겼다. 그럼 생명체냐 안 생명체냐? 안 생명체지. 이거를 바위에 붙이면 그 꽃이 삼동이 피어야지. 꽃이 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역설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야지만 인과 여헤어지다. 그래서 뭐다? 나 너랑 헤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헤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쇠입니다. 무쇠다리 할 때 무쇠로 천리 옷을 나는 만들었대요. 철서로 주름을 박았대. 그래서 바느질을 철서로 했대. 그 옷이 다 헐어야의 밑줄. 그러면 철로 만든 옷인데 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다?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지다. 그래서 그게 다 달아질 때야 뭐다? 이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이해됐나요?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그치? 이것도 철로 뭐한대? 소를 만든대.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가득한 산의 노호이다. 그 산에다가 놓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새, 그 소가 철초, 철로 된 풀을 먹어야 다 먹어야지만 내가 인과 헤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헤어질 수 없어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글 전체적으로 계속 뭐가 쓰였어? 역설법이 있었지.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뭐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혹시 이런 표현은 들어봤을까? 역설적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했지. 이걸 통해서 점층적으로 뭘 부각하고 있다?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점층이란 말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점점 층이 쌓이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이해됐나? 다음 거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별표. 이거 아까 봤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앞에 서경별곡에서 봤죠? 기억나지?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인 거야. 뭐였냐면 당대 유행하던 가사를 여기에도 붙이고 저기에도 붙이고. 이해됐나요?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350까지만 볼까? 네. 우리 25번 어, 하나만 더 보자. 350 너무 힘들어. 아 짧다. 짧아. 허밍. 이거는 작년 올해 수특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봅시다. 호미도 날이 엄마는 호미도 날이 있긴 하지만 낫같이 들 리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들다는 뭐야? 칼이 잘 들다 할 때 그 들다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날이 있긴 한데 호미가 좋다, 낫이 좋다? 호미. 아니. 호미 아니에요. 낫같이 잘 들 리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낫이 더 좋은 거지.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자릅시다. 아버님도 아버지도 어이여신 말은 뭐야? 어버이지만은 위 덩더둥성 의미 없어요. 제끼면 돼요. 어마님같이 괴시리가 없다. 엄마의 사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해됐어? 그래서 호미는 뭐에 대한 이야기? 아빠에 대한 이야기. 낫은 뭐에 대한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해됐죠? 아소 감탄사. 아 님하 님이시여 밑줄 청자. 어머님같이 괴시리가 없애라.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이해됐나요?